태수야, 우리 건물 화장실 청소 자리 하나 있어. 필요하면 말해. 동창 좋다는 게 뭐냐? 태수야, 아니 회장님, 제발 내 건물 좀 살려줘. 민준아, 화장실 청소 자리 아직 있냐?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야! 강태수! 너 여기서 청소하냐? 잘됐다, 민준아. 나 동창회 좀 들여보내줘. 번쩍거리는 수트 차림의 남자가 낡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그 순간 양복 입은 젊은 남자가 황급히 달려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일정 시작하실 시간입니다. 수트 차림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이 있기까지 이야기는 정확히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중식당. 65해를 살아온 강태수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낡은 점퍼에 달아빠진 운동화, 거칠고 투박한 손마디. 누가 봐도 평생 현장에서 육체 노동을 해온 사람의 행색이었습니다. 저기 태수 아니야?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돌리니 화려한 금시계를 찬 남자가 비스듬히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고등학교 시절부터 태수를 업신여기던 바로 그 녀석이었습니다. 야, 강태수. 오랜만이다. 근데 너 아직도 그 꼴이냐? 민준은 태수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주변에 모여있던 동창들도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 발전이 없네. 발전이? 아직도 현장에서 삽질하면서 사냐? 태수는 아무 대꾸 없이 조용히 빈자리를 찾아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등 뒤로 민준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쫓아왔습니다. 야, 거기 구석 말고 이리 와서 앉아. 동창 좋다는 게 뭐냐? 그래도 같이 밥은 먹어야지. 말은 그럴싸했지만 민준이 가리킨 자리는 화장실 바로 옆 구석 끝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갈 때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고스란히 들리는 그야말로 홀대의 상징 같은 자리였습니다. 태수는 묵묵히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30년. 정말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태수는 단 한 번도 동창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을 때 이 친구들 중 누구 하나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손을 내밀기는커녕 뒤에서 손가락질하며 비웃던 자들이 바로 이 동창들이었습니다. 야, 태수야. 뭐 마실 거 있어? 소주? 아, 맞다. 너 형편에 소주도 부담되겠구나. 그냥 물 마셔라, 물. 민준의 조롱에 주변 동창들이 또 한 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강태수가 이 자리에 나온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 태수의 비서가 가져온 서류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영등포 재개발 구역 명단. 그 명단 안에 낯익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민준. 정확히는 김민준이 최근에 세웠다는 꼬마 빌딩의 주소가 그 재개발 구역 한복판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태수는 서류를 보는 순간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사업이 망해 쓰러졌을 때 민준이 했던 말. 야, 강태수. 역시 넌 안 돼. 태어날 때부터 그릇이 작은 놈이야.
그 말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슴 한구석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동창회장 한쪽에서는 어느새 민준이 중심이 되어 술자리가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구석에 앉아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민준은 연신 자신의 금시계를 만지작거리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요즘 부동산이 진짜 돈이야. 돈. 나도 최근에 영등포에 건물 하나 올렸거든. 태수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드디어 나왔구나. 그가 기다리던 이야기였습니다. 태수는 물컵을 내려놓고 민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은 모든 동창들의 시선을 즐기며 우쭐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태수의 핸드폰이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최 반장. 태수는 전화기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자리를 뜨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투명인간.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강태수의 존재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투명인간이 바로 수도권 재개발 구역을 쥐락펴락하는 철거 업계의 숨은 실세라는 사실을, 그리고 오늘 이 동창회가 30년 묵은 체증을 시원하게 내려놓을 서막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화장실 앞 복도에서 태수는 조용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저 최 반장입니다. 오늘 동창회 가신다고 하셔서 혹시나 싶어 연락드렸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야? 아, 별일은 아니고요. 영등포 12번지 재개발 건 서류 정리 다 됐습니다. 내일 오전에 결제하시면 바로 공문 나갑니다. 태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동창회장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민준이 우쭐거리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반장, 그 구역에 꼬마 빌딩 하나 있지? 소유주가 누군지 다시 한번 확인해봐. 예. 그 빌딩이요? 잠시만요. 전화기 너머로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유주 김민준, 작년에 대출 끼고 매입한 건물입니다. 근저당이 꽤 잡혀 있네요. 태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알았어. 내일 보자고. 전화를 끊고 동창회장으로 돌아온 태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민준의 더욱 거세진 자랑이었습니다. 야, 너희들 알아? 건물주 되는 거 진짜 별거 아니야. 나처럼 머리 좀 쓰면 누구나 할 수 있어. 민준은 테이블 위에 명함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민준부동산 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민준. 화려한 금박 글씨가 조명 아래서 번쩍거렸습니다. 내 건물이 영등포 역세권이거든. 위치가 기가 막혀. 앞으로 재개발 호재까지 터지면 가격이 2배는 뛸 거야. 한 동창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야, 민준아. 그 정도 건물이면 얼마나 해? 시세로 한 50 되지. 뭐, 대출 좀 끼긴 했는데 그게 뭐 중요해? 어차피 재개발 터지면 보상금으로 다 갚고도 남아. 민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재개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태수. 거기 있었냐? 민준이 태수를 발견하고는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야, 이리 와봐. 너도 들어. 인생 공부 좀 해야지. 태수는 느릿느릿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준은 술 기운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태수야, 너 평생 현장에서 일하면서 뭘 모았어? 집이라도 있냐? 뭐, 먹고 살 정도는 되지. 태수의 담담한 대답에 민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먹고 살 정도? 그게 인생이냐? 봐라, 나는 젊어서부터 머리를 굴렸어.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너처럼 몸만 쓰면 평생 그 꼴이야. 주변 동창들이 민준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맞아.
요즘 세상에 몸으로 버는 돈이 얼마나 한다고. 그러게. 태수는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지. 태수는 그 모든 말들을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민준아, 내 건물 영등포 어디라고 했지? 태수가 불쑥 물었습니다. 민준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너도 건물 사게? 돈이 있어야 사지. 아니, 그냥 궁금해서. 요즘 그쪽 재개발 이야기 많이 나오던데. 12번지야, 12번지. 역에서 5분 거리. 완전 노른자위라니까.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등포 12번지. 바로 자신이 내일 결제할 강제 철거 구역의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 좋은 데 샀네. 태수의 담담한 반응에 민주는 오히려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더 감탄하거나 부러워하는 반응을 기대했던 것 같았습니다. 좋은 데 샀네? 그게 끝이야? 야, 강태수. 너 정말 평생 그렇게 살 거야? 조금이라도 배워. 나한테. 민주는 점점 목소리를 높여갔습니다. 있잖아, 내가 괜히 이런 말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동창이니까 하는 말인데 너 나이 들어서 뭐 먹고 살래? 지금이라도 뭐라도 해야지. 우리 건물 화장실 청소 자리 하나 있는데 필요하면 말해. 동창 좋다는 게 뭐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동창들 사이에서 또다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태수는 그 웃음소리 속에서 조용히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김민준, 한 달만 기다려라. 내가 그 말을 얼마나 후회하게 될지 직접 보여주마. 동창회가 끝나고 밤거리로 나온 태수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최 반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보자. 영등포 건 예정대로 진행한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태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3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모욕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현장 노동자처럼 보였지만 그가 향한 곳은 서울 강남의 초고층 빌딩 꼭대기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양복 차림의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태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는 이미 최 반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젯밤에 보내신 문자 받았습니다. 영등포건 서류 다 준비해뒀습니다. 최 반장은 태수를 따라 회장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태수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반장, 김민준 그 사람 건물 상태가 어때? 예, 확인해봤습니다. 작년에 45억에 매입했는데 대출이 30억 이상 껴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도 여러 군데 잡혀 있고요. 솔직히 빚으로 세운 건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태수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기대하고 무리하게 투자한 거로군. 맞습니다. 근데 회장님, 그 사람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최 반장이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번 재개발은 일반적인 보상 방식이 아닙니다. 구역 전체를 시행사가 매입하는 방식이라 개별 건물주가 버티기를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적 절차 거쳐서 강제 철거로 갑니다. 태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사가 바로 우리 계열사지.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회장님께서
이 구역 전체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계신 겁니다.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영등포 방향의 스카이라인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반장, 김민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예. 그게 30년 전 내가 사업 실패로 쓰러졌을 때 제일 먼저 뒤에서 손가락질하던 놈이야. 강태수는 원래 안 되는 놈이다. 그릇이 작은 놈이다 하면서 빌려준 돈도 없으면서 마치 자기가 큰 피해를 본 것처럼 떠들고 다녔지. 최 반장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동창회에서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했는지 알아? 자기 건물 화장실 청소 자리 하나 줄 수 있다고 하더군. 최 반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괜찮아. 나는 화 안 났어. 오히려 고마웠지. 덕분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게 떠올랐거든. 태수는 서류에 펜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 해. 3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최 반장은 회장의 눈빛에서 무언가 단단한 결의를 읽었습니다. 회장님, 그러면 영등포건 어떻게 진행할까요? 예정대로 해. 다만 김민준 그 사람 건물은 마지막에 처리해. 다른 건물주들 협의 다 끝나고 그 사람만 남았을 때 연락하도록.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한 가지 더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최 반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민준 씨가 이 빌딩 매입할 때 부동산 컨설팅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 컨설팅 업체가 좀 수상합니다. 재개발 정보를 미리 흘려서 투자를 유도한 정황이 있어요. 사기에 가깝습니다. 태수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러니까 민준이 그 사람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과욕을 부린 것도 사실이지만요. 태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심만으로 움직이기에는 무언가 찜찜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 컨설팅 업체 정보도 같이 조사해놔. 나중에 쓸 때가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 반장이 서류를 정리하고 나가려는데 태수가 불렀습니다. 반장? 예, 회장님. 고마워. 항상 내 곁에서 꼼꼼하게 챙겨줘서. 최 반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회장님, 저야말로요. 20년 전에 회장님이 저 안 주어주셨으면 저는 아직도 막노동판에서 허덕이고 있었을 겁니다. 태수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 전 태수가 한창 사업을 재건하던 시절 공사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던 젊은 노동자가 바로 최 반장이었습니다. 태수는 그의 성실함과 눈치 빠른 일처리에 반해 곁에 두었고 지금은 그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갈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장, 우리가 성공한 건 운이 아니야. 진심으로 일했기 때문이야. 그거 잊지 마. 예, 회장님. 절대 안 잊습니다. 최 반장이 나가고 태수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영등포의 하늘. 그 아래 김민준의 빌딩이 서 있겠지요. 아직은 모르겠지만 곧 그 빌딩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태수는 서류에 결제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묵직한 소리와 함께 영등포 재개발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영등포 재개발 구역에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김민준의 아내 박정숙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철거 예정 통보서라는 제목이 붉은 글씨로 찍혀 있었습니다. 뭔 소리야, 이게. 민준은 서류를 낚아채듯 빼앗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아니, 재개발은 아직 확정 안 됐다며? 내가 분명히 확인했는데. 여보, 무슨 일이야? 우리 건물 괜찮은 거 맞아?
정숙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황급히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 김민준인데 박 사장? 이게 무슨 일이야? 영등포 건물 철거 통보서가 날아왔어. 전화기 너머로 당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 김 사장님. 저도 방금 소식 들었습니다. 갑자기 구역 전체가 시행사에 넘어갔더라고요. 저도 황당합니다. 뭐? 시행사에 넘어갔다고? 그러면 보상금은? 그게 시행사랑 협의해야 하는데 시행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금액을 제시하고 있답니다. 솔직히 시세보다 훨씬 낮아요. 민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 대출이 30억이 넘는데. 저도 답이 없습니다. 김 사장님. 일단 시행사 총괄 회장을 만나보셔야 할 것 같아요.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됩니다. 전화를 끊은 민주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숙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야? 말 좀 해봐. 당신은 몰라도 돼. 조용히 있어. 민주는 짜증을 내며 소리쳤습니다. 정숙은 억울한 표정으로 물러섰습니다. 결혼한 지 40년. 남편의 성격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까지 다급해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민주는 다시 핸드폰을 꺼내 여기저기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은행, 법률사무소.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시행사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시행사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법적으로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민주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고작 1년 전 이 건물을 살 때만 해도 자신이 승승장구할 줄 알았습니다. 재개발 호재로 건물 가격이 2배, 3배로 뛸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끌어모아 무리하게 매입했던 것입니다. 며칠 뒤 민주는 영등포 구역 현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미 여러 건물에는 철거 예고 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대형 중장비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여기 책임자가 누구요? 민주는 안전모를 쓴 현장 관계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누구신데요? 나 저기 12번지 건물주야. 김민준이라고. 현장 관계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12번지요. 거기는 아직 협의가 안 됐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요. 시행사 책임자 좀 연결해줘요. 저는 권한이 없습니다. 본사로 연락하셔야 해요. 민주는 답답한 마음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본사가 어딘데? 서울 강남에 있습니다. 태산개발 회장실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태산개발. 민주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핸드폰으로 검색해보니 수도권 재개발 시장에서 큰 손으로 알려진 회사였습니다. 여기 회장이 누군데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야? 검색 결과에는 태산개발 회장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언론에 노출을 꺼리는 것인지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는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민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 직접 찾아가지 뭐. 그날 밤 민주는 집에 돌아와서도 밤새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가 빙빙 돌았습니다. 대출금 30억, 이자, 그리고 남은 보상금.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시행사가 제시한 금액대로라면 자신은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제기랄, 어떻게 이런 일이. 민주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불과 보름 전 동창회에서 자신이 얼마나 잘난 척했는지가 떠올랐습니다. 화장실 청소 운운하며 강태수를 비웃던 자신의 모습이. 그때는 몰랐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빨리 뒤집힐 줄은. 일주일 뒤 민주는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태산개발 본사 빌딩. 지상 40층짜리 초고층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꽤 되는 회사네. 민주는 기가 죽는 것을 느끼면서도 애써 당당한 척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나 태산개발 회장님 만나러 왔소. 영등포 재개발 건으로. 예약하셨나요? 예약? 아니, 급한 일이라서. 김민준이라고 전해줘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회장님은 예약 없이는 면담이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예약을 하라는 거요? 비서실로 연락하셔서 일정 잡으시면 됩니다. 그게 언제나 잡히는데? 보통 2~3달 정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뭐? 2~3달? 민준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니, 내 건물이 지금 철거당하게 생겼는데 2~3달을 기다리라고? 그 전에 다 밀려버리겠소.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안내 직원은 당황하며 경비원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고객님, 목소리를 낮춰주시겠어요? 낮추긴 뭘 낮춰. 회장 나오라고 해. 회장? 그때였습니다. 로비 한쪽 엘리베이터에서 낡은 작업복 차림의 노인 한 명이 내렸습니다. 낯익은 뒷모습. 민주는 눈을 비볐습니다. 저 사람. 분명히 본 적 있는 실루엣이었습니다. 투박한 걸음걸이, 낡은 점퍼, 거친 손마디. 민주는 그 뒷모습을 쫓아갔습니다. 야, 거기. 노인이 멈춰섰습니다. 고개를 돌린 순간 민주는 소리쳤습니다. 야, 강태수. 너 여기서 청소하냐? 잘됐다. 나 좀 들여보내줘. 맞았습니다. 보름 전 동창회에서 만났던 바로 그 강태수였습니다. 민준의 얼굴에 반가움과 얕보는 기색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태수야, 너 여기서 일해? 딱 좋다. 나 회장 좀 만나게 해줘. 급한 일이야. 태수는 아무 말 없이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양복 입은 젊은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일정 시작하실 시간입니다. 민준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뭐라고 했지? 주변의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주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강태수가, 그 현장 노동자 같던 강태수가 이 거대한 건물의 주인이라고? 태수는 민준을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스쳐 지나가듯 아무런 감정도 담지 않은 시선이었습니다. 잠깐만요. 태수야. 민준이 급하게 뒤따라가려 했지만 경비원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더 이상 접근하실 수 없습니다. 아니, 저 사람 내 동창이야. 나 좀 보내줘. 예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민주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태수의 뒷모습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집에 돌아와서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회장님 만났어? 여보, 강태수? 응? 뭐? 강태수가 회장이야. 정숙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강태수? 그 동창회에서 만난 그 사람? 삽질한다던? 그놈이 태산개발 회장이더라고. 정숙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민주는 힘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간 무시하고 비웃던 그 사람이, 화장실 청소나 하라고 조롱했던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운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다니. 여보, 그러면 우리 건물 몰라. 아무것도 모르겠어. 민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이른 아침부터 태산개발 빌딩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오기라도 한 것처럼 무작정 태수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점심시간이 지나서야 낯익은 작업복 차림이 빌딩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최 반장과 함께 걸어 나오는 태수의 모습이었습니다. 태수야. 아니, 회장님. 민준이 달려왔습니다. 경비원들이 가로막으려 했지만 태수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됐어. 알아. 태수는 담담한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긴, 너 나 피하는 거지? 왜 연락을 안 받아? 연락? 내가 내 번호를 알아? 그러니까 알려줘. 아니,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태수야, 내 건물 좀 살려줘. 민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태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최 반장에게 말했습니다. 반장, 먼저 가 있어. 나 좀 이야기하고 갈게. 예, 회장님. 최 반장이 자리를 피하자 태수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커피나 한잔하지.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은 안절부절 못하며 태수 앞에 앉았습니다. 태수야, 아니 회장님. 내가 동창회에서 실수했어. 술 먹고 주절거린 거야. 진심 아니었어. 제발 내 건물 좀 봐줘. 거기 내 전 재산이 묶여 있다고. 그거 날아가면 나 완전히 끝장이야. 태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준아, 동창회에서 내가 뭘 했는지 기억나?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한테 화장실 청소 자리 하나 줄 수 있다고 했지. 동창 좋다는 게 뭐냐면서. 그건 농담이었어. 술자리에서 의뢰하는. 그리고 30년 전에는 뭘 했어? 내가 사업 망했을 때. 민준의 입이 굳게 닫혔습니다. 원래 안 되는 놈이다. 그릇이 작은 놈이다. 그렇게 말하고 다녔지? 그때는 젊어서 철이 없었어. 진짜 미안해, 태수야.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준아, 사과는 받을게. 근데 사업은 사업이야.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 건물이 재개발 구역 한복판에 있어. 구역 전체 계획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내 건물 하나 때문에 전체 공정이 지연되면 손해가 수백억이야. 그러면 보상금은 정당하게 지급할 거야. 감정평가사가 책정한 금액대로. 하지만 그 이상은 어려워. 민주는 목이 막혔습니다. 감정평가액이라면 자신의 대출금을 갚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태수야, 제발. 우리 사이에 그러지 마. 조금만 더 쳐줘. 그러면 내가 평생 은혜 갚을게.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나한테 은혜 같은 거 갚을 일 없어. 나는 그냥 법대로 하는 거야.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업하면 안 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 그건 내가 생각할 문제야. 나는 도와줄 수 없어. 태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민준이 급하게 따라 일어나 태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태수야, 무릎 꿇을게. 제발. 태수는 민준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민준아, 자존심 버리지 마. 그것까지 버리면 진짜 끝이야. 태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쏠렸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간 남을 깔보며 살아왔습니다.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비웃으며 우월감에 취해 살았습니다. 그 대가가 이렇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태수의 뒷모습이 멀어져 갔습니다. 낡은 작업복 차림이지만 그 뒷모습은 어떤 양복쟁이보다도 당당해 보였습니다. 며칠 뒤 태산개발 회장실, 최 반장이 급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김민준 씨가 로비에서 무릎 꿇고 있습니다. 태수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뭐? 아침부터 와서 꿇어 앉아 있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말려도 안 일어납니다. 태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데려와. 예. 데려오라고. 저렇게 둘 수는 없잖아. 얼마 뒤 민준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바지 무릎이 더러워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태수야, 아니 회장님.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나 싶어서. 앉아. 민준이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태수는 책상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민준아, 이거 봐. 이게 뭔데? 내가 그 빌딩 살 때 컨설팅 받은 업체 있지? 그 업체가 사기야.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재개발 정보를 미리 흘려서 투자를 유도한 다음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건물을 떠넘긴 거야. 너만 당한 게 아니라 피해자가 수십 명이야. 민준은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우리 법무팀에서 조사한 거야. 지금 검찰에 고발 준비 중이고. 민준은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기를 당한 거야? 그렇지. 물론 내가 욕심을 부린 것도 사실이야. 대출을 무리하게 끼고 투자한 건 내 판단이었으니까. 하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정보를 믿고 시작한 거라면 내가 전적으로 책임질 일은 아니지. 민준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수야, 울지 마. 보기 안 좋아. 태수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준아, 내가 제안 하나 할게. 제안? 내 건물 보상금 원래 감정평가액대로 하려고 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건 내가 사기당한 상황까지 고려 안 한 거야.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해. 내 건물 철거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보상금은 좀 더 올려줄게. 대출금 갚고 당분간 생활할 정도는 되게. 진짜야? 그래도 되는 거야?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 그 사기업체 고발건에 내가 증인으로 서야 해.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내 증언이 필요해. 민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어. 하면 되는 거지? 그래. 그리고 하나 더. 뭔데? 태수가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남 깔보면서 살지 마. 내가 잘 나간다고 남을 무시하면 언젠가는 그게 다 돌아와. 오늘 내가 뭘 느꼈는지 잊지 마. 민주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미안해, 태수야. 정말 미안해. 사과는 나한테 말고 앞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해. 나는 됐어. 태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반장, 김씨 좀 안내해줘. 그리고 보상금 관련 서류 내일까지 준비해. 예, 회장님. 민주는 회장실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태수는 이미 다른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련 없이 담담하게. 민주는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비웃던 그 친구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되었구나. 그리고 자신은 그동안 무엇을 하며 살았던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민주는 회장실 쪽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서류를 검토하는 한 남자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거칠애로 보여주는 게 아니구나. 민주는 처음으로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2달 뒤 영등포 재개발 현장. 민준의 빌딩이 있던 자리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깔끔하게 철거된 부지 위에는 새로운 도시계획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영등포 주민공원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 예정. 민주는 그 안내판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는 아내 정숙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끝났네. 그래, 끝났어. 민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절망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빚은 갚았고 작은 원룸에서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정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일단 뭐라도 해야지. 젊은 시절에 잠깐 했던 중고차 매매 다시 해볼까 생각 중이야. 중고차? 지금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 건강하면 됐지. 그리고 이번에 제대로 느꼈어. 허세 부리면서 사는 거 아니더라고. 정숙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그동안 고생했어. 당신이 더 고생했지. 미안해. 두 사람은 오랜만에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의 핸드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영등포 철거 마무리 잘 됐다. 수고했어. 강태수? 민준은 핸드폰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다, 태수야. 정말 고마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한편 고등학교 동창 단톡방에는 묘한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영등포 재개발 현장에서 안전모를 쓰고 직원들과 함께 웃고 있는 노인의 모습, 낡은 작업복 차림에 투박한 손마디. 그 사진 아래에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건강들 하시고. 동창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야, 이거 태수 아니야? 헐, 저 뒤에 있는 사람들 양복 입었는데? 뉴스 검색해봐. 태산개발 회장이 강태수라는 소문 있어. 말도 안 돼. 그 삽질하던 태수가? 민주는 그 반응들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민준도 말도 안 되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민주는 단톡방에 조용히 글을 남겼습니다. 태수야, 예전에 내가 미안했던 말들 많아. 이 자리에서 사과한다. 앞으로 건강하게 잘 살아. 단톡방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 뭔 일 있었어? 민준은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없어. 그냥 나이 먹으니까 철이 드나 봐. 그날 밤 태수는 집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여보, 뭐 생각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좋아서. 동창의 그 친구, 어떻게 됐어? 잘 정리됐어. 이제 제 갈 길 갈 거야. 아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결국 도와준 거지? 도운 거 아니야. 그냥 법대로 한 거야. 입으로는 그러면서 아내가 태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좋아. 입보다 행동이 앞서는 거. 태수도 미소 지었습니다. 돈은 남을 짓밟으라고 버는 게 아니야. 내 자존심을 지키라고 버는 거야. 그리고 때로는 남의 자존심도 살려줄 수 있어야지.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등포 방향으로도 작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공원이 들어설 그 자리에서 머지않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퍼지겠지요. 강태수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30년 전의 치욕도, 보름 전의 모욕도, 이제는 모두 지나간 일이라고. 진짜 남자는 입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품격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철거왕 강태수의 귀환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묵직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카톡방에 공유해서 주위 분들과 공감하며 대화 나누시면 좋습니다. 시청 소감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